남편과 싸우고 홧김에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떠난 날, 펜션 옆방에서 들려오는 남자들의 웃음소리가 내 속을 간지렸다. 고기 굽는 냄새와 함께 번지는 남자들의 기척은 마치 내게 말을 거는 듯했고, 베란다를 열자마자 낯선 시선 하나가 나를 정조준했다. 처음 보는 얼굴들이었지만 그들 앞에 선 나는 이미 여자가 되어 있었다. 오랜 결혼 생활에 파묻혀 있고 지냈던 욕망이 그날 밤 뜨거운 연기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나도 모르게 이미 젖어 있었다. 그들의 시선, 그들의 목소리, 그리고 아직 닫히지 않은 옆방의 문. 그 문 너머에서 나는 무너지고 싶었다. 안녕하세요. 황혼의 비밀 연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결혼 20년 차, 무심한 남편과의 싸움 끝에 제주도로 떠난 이서연 씨입니다.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떠난 여행에서 옆방에 머무는 남자들과 뜻밖의 만남을 가지게 되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탈과 해방의 감정, 그리고 다시 돌아온 일상 속에서 달라진 자신을 마주하는 이야기입니다. 중년 남성분들이라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이서연, 46살의 피아노 강사입니다. 병기권의 작은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아왔고, 어느새 결혼한 지도 20해가 훌쩍 지났습니다. 남편 최경수, 48. 중견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지만, 언제부턴가 우리 대화는 필요한 말만 오가는 업무 보고처럼 변해버렸죠. 사랑을 속삭였던 그 입술은 이제 차가운 지시만을 반복하고 내 일상은 점점 말라갔어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이 학원비 문제로 조심스레 말을 꺼냈을 뿐인데 남편은 짜증을 냈고 나는 참지 못하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결국 집안은 고성으로 가득 찼고 식탁 위 컵이 흔들릴 정도였죠. 아이가 놀라 방으로 도망가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 사람은 멈추지 않았어요. 내가 뭘 안다고 그래? 그냥 조용히 좀 살아. 그 말이 결정적이었어요. 평생 참고 살았지만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죠. 문을 쾅 닫고 방을 나온 저는 손에 쥔 휴대폰을 꼭 쥔 채 울먹이며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 도망치고 싶어. 현정 언니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주로 도망가자. 그녀의 눈빛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짐을 싸야 한다는 결심이 담겨 있었죠. 그렇게 유진 언니가 바로 펜션을 예약했고 다음날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말없이 공항으로 향했어요. 짐을 싸며 나는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나 제주도 간다. 하지만 그 사람은 마치 아무런 감정도 없는 사람처럼 TV 화면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말했어요. 알아서 해. 고작 그 한마디. 그 말이 내 가슴을 쿡 찔렀어요.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말을 하는지, 내가 집을 나서는 게 어떤 의미인지조차 관심이 없는 눈빛. 아무렇지도 않은 듯한 표정. 그 무심함이 날 더 아프게 했어요. 그 순간 나는 확신했어요. 나는 이 사람에게 아무 의미도 없구나. 내가 떠난다고 해도 돌아오지 않아도 이 사람은 TV 리모컨만 준 채 살아가겠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슬픔보다는 허무함, 그리고 묘한 해방감이 고개를 들었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단 하루라도 나를 위한 선택을 해보고 싶다는 충동이 치밀어 올랐어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내 감정에 솔직해지고 싶었어요. 제주행 비행기에서 창밖을 보며 울었던 건 참 오래간만이었어요. 꼭 나 혼자만 비행기에 실린 기분이었죠. 공항에 내려 렌터카를 타고 언덕 위에 자리한 조용한 독채 펜션에 도착했을 때쯤 우리는 겨우 웃을 수 있었어요. 바람은 적당했고 하늘은 청명했으며 바다 내음은 잊고 지냈던 내 감각을 깨우는 듯했어요. 짐을 풀고 맥주를 따며 베란다에 섰을 때 짙은 어스름 사이로 옆동 펜션 창문이 슬며시 열려 있었어요. 그 열린 틈 사이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고 그 소리는 마치 허공을 타고 내 쪽으로 유혹처럼 밀려왔죠.
은은하게 풍기는 고기 냄새에 와인 향이 뒤섞이며 묘하게 감각을 자극했고 웃음 뒤로 어른거리는 남자 셋의 그림자는 그 자체로 위험한 그림 자극처럼 느껴졌어요. 그들의 낮고 묵직한 목소리와 가끔씩 터지는 웃음은 문턱 위를 넘어와 내 귓가를 스치고 그 순간 나는 무언가 알 수 없는 긴장감에 배꼽 아래로 찬물을 부은 듯한 전율을 느꼈어요. 짙게 내려앉은 해질녘 햇살 속에서 남자들의 실루엣은 윤곽만으로도 짙은 체온을 풍겼고 그 기운이 바람을 타고 내게 스며들었죠. 혼자 온 남자들이네. 우리랑 똑같아. 현정 언니의 말은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기대 섞인 속삭임처럼 들렸고 유진 언니는 짓궂게 웃으며 잔을 흔들었어요. 뭔가 재밌어지려나 봐. 그 한마디는 마치 아직 열지 않은 선물 상자 위에 묶인 리본처럼 상상력에 불을 붙였고 나는 그 상자를 열어보고 싶다는 충동을 억누르기 어려웠어요. 펜션 주인이 저녁 바비큐 자리를 함께 하라고 조심스레 말했을 땐 내 안에서 본능적인 거부감이 올라왔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해왔어요. 낯선 남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웃고 떠드는 일은 내 삶과는 거리가 먼 풍경이었죠. 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꿈틀거렸어요. 그것은 오랜 시간 눌러왔던 갈증 같은 것이었어요. 말라버린 감정의 틈에 와인이 스며들듯 가볍지만 은근한 유혹이 번졌죠. 현정 언니는 나의 그런 망설임을 꿰뚫듯 말했다요. 이럴 땐 남자로 풀어야 해.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 속엔 무언가 짙은 경험이 묻어 있었어요. 유진 언니는 한 손에 와인잔을 들고 내게 다가와 속삭이듯 말했어요. 서연이 너도 이제 좀 살아. 언제까지 참을 거야? 그 말은 마치 누군가 내 귀에 부드러운 숨결을 불어넣는 듯했고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의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나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내 눈은 이미 옆방을 향해 슬며시 돌아가 있었고 고기 굽는 소리 사이로 들리는 남자들의 웃음이 내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일깨우고 있었어요. 나는 그저 한 발자국 옮기면 닿을 그 경계를 바라보며 이미 마음 한구석이 달아오르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어요. 고기 냄새와 와인, 밤 공기 그리고 웃음소리. 모두가 하나로 뒤섞인 그 자리에서 나는 하민이라는 남자를 처음 제대로 바라봤어요. 검게 그을린 피부, 말없이 고기를 뒤집는 손끝, 그리고 중간중간 나를 바라보는 눈빛. 그 사람은 내게 말했어요. 눈이 슬퍼 보여요.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눈을 피할 수 없었어요. 시간은 조용한 불꽃처럼 타올랐고 대화는 점점 눈빛과 손짓으로 이어졌어요. 유진 언니는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지훈을 바라봤고 그의 손끝이 자연스럽게 그녀를 이끌었죠. 아무런 말도 필요 없었어요. 두 사람은 마치 오래전부터 약속되어 있었던 연인처럼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계단을 따라 2층으로 사라졌어요. 그녀의 발끝이 마지막 계단을 밟는 순간 나는 그들의 뒤로 조용히 내려앉은 침묵의 무게를 느꼈어요. 잠시 후 현정 언니는 도윤과 함께 마당 너머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도윤의 손은 그녀에게 있었고 현정 언니는 피식 웃으며 몸을 살짝 기대었죠. 그 둘은 천천히 어둠 속으로 스며들듯 옆 건물로 향했고 창문 불빛 하나 없는 그 건물 안으로 사라졌어요. 달빛이 그들의 실루엣을 따라 한 뼘씩 밀려들었고 나뭇가지 흔들리는 소리와 함께 마지막 기척까지 조용히 꺼졌죠. 그렇게 남은 건 나와 하민. 두 잔의 빈 와인잔, 아직 식지 않은 화롯불, 그리고 지나치게 선명한 정적뿐이었어요. 나도 모르게 손끝으로 잔을 빙글빙글 돌리며 바닥에 시선을 고정했어요. 그 불빛 아래서 하민의 그림자가 천천히 내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걸 숨소리로 느낄 수 있었죠. 말은 없었지만 이 순간에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는 너무나 분명했어요. 왜 제주에 오셨어요? 하민이 조심스럽게 묻자 나는 고개를 돌렸어요. 그렇게 이야기했죠. 남편과의 싸움, 무관심, 외로움. 말할수록 울컥해졌고 그가 내 손등을 가만히 덮었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의 손끝이 내 손등을 조심스레 덮었을 때 그것은 단순한 접촉이 아니었어요. 마치 오랜 시간 잊고 있던 감각 하나가 깨어나는 소리처럼 내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움직였죠. 차가운 바람 사이로 스며든 그 따스함은 겨울 속에 피어난 봄 햇살 같았고 나도 모르게 숨이 얕아졌어요. 그 순간 나는 도망치지 않았고 그저 그와 나 사이의 공기를 함께 마시고 있었어요. 그의 기척이 나를 감쌌고 내 안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풀어지기 시작했죠. 그것은 오래 잠들어 있던 갈증이 깨어나는 소리 같았고 내가 한 번도 허락하지 않았던 충동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이었어요. 그의 팔이 조심스레 나를 감싸는 순간 마치 긴 겨울을 통과한 내 안의 감각들이 서서히 녹아내리듯 퍼져나갔어요. 말없이 다가온 그 기척은 바람도 멈추게 할 만큼 부드러웠고 그가 이마 가까이 다가와 머무는 동안 내 숨결조차 낯설게 느껴졌죠. 가볍고도 깊은 그 다음은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까지 파고드는 울림이었어요. 그 짧은 순간 눈을 감자마자 세상은 조용해졌어요. 외부의 소음은 차단되고 내 안에서만 울리는 숨소리와 심장 고동만이 귓가를 맴돌았죠. 낯선 이의 품이라는 생각은 점점 흐려지고 그 안에서 느껴지는 온기와 고요가 나를 천천히 감싸 안았어요. 그 품 안은 세상의 어떤 소음도 닿지 않는 고요한 성 같았어요. 하지만 그 고요 속엔 점점 커지는 떨림이 있었죠. 그의 온기는 마치 얇은 천 아래에서 퍼지는 불씨처럼 느릿하게 번졌고 그 기운은 나를 한 겹씩 무장해제시켰어요. 내 안에 숨어있던 수많은 감정들, 억눌렸던 갈망들, 오래전 잃어버린 자아의 조각들이 하나둘 그의 온기에 녹아 흘러내리는 느낌이었어요. 그의 손끝이 움직이는 궤적은 마치 잊고 지낸 악보 위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는 피아노 선율 같았어요. 무심한 듯 지나가다가도 한순간에 나를 휘감았고 그 감촉은 말보다 더 깊은 속삭임이었죠. 두 사람의 숨결이 섞이는 찰나마다 나는 점점 더 깊은 물 아래로 끌려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빠져나갈 수도 없고 빠져나가고 싶지도 않은 물결이었어요. 서로의 체온은 열기 그 이상이었고 바닥에 놓인 이불 위에서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니었어요. 정지된 시간 속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던 감정들이 마침내 폭발하듯 터져나왔고 그 안에서 나는 스스로를 허락하고 있었죠. 억눌러온 갈증이 부드럽고도 집요한 방식으로 채워지는 그 밤, 나는 그에게서 단지 위로 이상의 것을 느꼈어요. 그것은 잊고 있던 생의 울림이었고 단 한 번의 숨결로 영혼을 깨우는 전율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조식 테이블에 앉자마자 친구들의 목소리가 톤부터 달라져 있었어요. 유진 언니는 잔을 들며 웃었고, 야, 지훈, 완전 쩔더라. 이래서 애 셋 낳았나 봐, 라며 의미심장하게 눈을 찡긋했죠. 현정 언니도 거들었어요. 도유는 의외더라. 묵직하게 다가오는 스타일. 아주 밤새 내 잠을 못 자게 하더라니까. 그들의 말에 나는 입가로 커피잔을 가져다 댔지만 속은 이미 벌겋게 달아오르고 있었어요. 웃음과 수군거림이 이어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마치 어젯밤을 묵인한 공범 같았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떠들며 웃었지만 그 말들 사이사이로 흘러나오는 묘한 눈빛과 표정은 너무나 노골적이었어요. 조식 테이블 위, 마치 6명의 오래된 연인처럼 익숙한 거리감으로 말이 오갔죠. 그리고 그날부터 우리는 함께 여행을 다녔어요. 올레길을 걷고 해변을 돌고 저녁엔 다시 짝을 지어 방으로 들어갔어요. 나는 점점 하민에게 끌렸어요. 그의 다정한 말투,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그 태도. 남편에게선 느껴본 적 없는 배려였어요. 셋째 날 밤, 해변에 돗자리를 펴고 앉은 우리는 마치 이미 서로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처럼 편안하게 웃고 떠들었어요. 바닷바람은 달아오른 몸과 마음을 식히기엔 역부족이었고 맥주캔이 바닥을 굴러다닐수록 농담은 점점 경계를 넘기 시작했죠. 서로의 시선이 닿는 속도가 느려졌고 말끝마다 은근한 속내가 숨어 있었어요. 누군가는 조용히 다가와 무릎에 앉았고 누군가는 손을 조심스럽게 포개며 긴장과 기대 사이를 건넜어요.
웃음 뒤에 깔린 정적은 깊고 뜨거웠고 그 속에 누구도 선을 긋지 않았어요. 하미는 내 옆에 천천히 앉더니 귓가에 낮게 속삭였어요. 괜찮아요. 당신 원하잖아요. 그 말은 불씨 같았고 나는 그 불이 내 안에서 이미 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순간의 머뭇거림은 뜨거운 이불 속에서 금세 녹아내렸어요. 그의 손이 내 손을 덮자마자 마치 오래된 자물쇠가 풀리듯 내 안에서 무엇인가가 철컥 열렸고 그 다음은 더 이상 언어가 필요 없는 순간들이 이어졌죠. 숨결은 가까워졌고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으며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피부 아래에서부터 열이 번졌어요. 문이 닫히고 불이 꺼진 방 안은 온갖 소리가 사라진 듯 조용했지만 그 안에 울리는 건 숨소리보다 더 짙은 서로의 내면에서 울려나오는 파동이었어요. 이불 아래서 겹쳐지는 체온은 한겨울에 껴안은 난로처럼 뜨거웠고 마치 가만히 있어도 불이 붙을 듯 서로를 태우고 있었죠. 단순한 접촉이 아닌 서로가 오래도록 갈구해왔던 해방이었고 그 움직임 하나하나는 억눌려온 시간을 한 겹씩 벗겨내는 의식 같았어요. 그는 천천히 그러나 망설임 없이 나를 이끌었고 나는 그 안에서 오랜 침묵 끝에 마침내 자신을 허락했어요. 그날 밤의 열기는 단지 육체의 갈망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울음을 꺼내는 행위였고 터질 듯 쌓였던 허기를 서로의 숨으로 메우며 채워갔죠. 규칙도 도덕도 세상의 시선도 그 순간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존재만을 느끼며 이름도 관계도 잊은 채 가장 솔직한 본능으로 이어졌어요. 그 울림은 내 안의 가장 깊은 곳에 가 닿았고 차마 꺼내지 못했던 감정들까지도 녹여냈어요. 그것은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영혼 깊숙이 새겨지는 경험이었어요. 여행 넷째 날 아침,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디야? 집엔 언제 와? 그 목소리는 여전히 무심했어요. 나는 얼버무리며 전화를 끊었고 하미는 내 얼굴을 오래 바라봤어요. 돌아가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친구들은 후회는 집에 가서 해도 돼 라고 말했지만 내 표정은 점점 굳어갔어요. 그날 밤 다시 한 방에 6이 모였지만 나는 이번엔 함께하지 않았어요. 하민이 나를 따라 나왔고 이유를 묻자 나는 대답했어요. 이번엔 후회할 것 같아서. 그는 내 이마에 조용히 입을 맞췄고 나는 그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공항에서 하민은 말했죠. 당신 기억할 거예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현관문을 열었을 때 남편은 TV를 보고 있었어요. 나를 보자마자 왔어 라고 했고 나는 응 하고 대답했어요. 물을 꺼내 마시고 소파에 앉았죠. 그는 잘 놀다 왔냐?고 했고 나는 응, 생각 좀 하고 왔어 라고 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그때는 내가 미안했어.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 감정도 변화도 없던 그 사람. 나는 욕실 거울 앞에 서서 내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어요. 그의 손길, 눈빛, 속삭임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죄책감도 있었지만 묘한 쾌감도 남아 있었어요. 피아노 앞에 앉아 건반을 눌렀고 혼잣말을 했어요. 가끔은 또 싸워야겠네.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하민의 번호를 지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는 웃었어요. 나는 변했다. 절대 예전의 내가 아니야. 황혼의 비밀연애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